예, 미국 중간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과 함께 차기 대선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입니다. 특히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 대북 정책 등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동석 재미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님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미국 사회 트럼프 행정부 출범한 지 이제 2년 거의 다 돼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중간선거 네. 11월 6일 날 있습니다. 상하원 또 이제 주지사까지 이렇게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 미국의 조야 그리고 여론, 언론들은 지금 중간선거 판세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혹시 들리신 이야기 가장 새로운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예, 중간선거, 대통령 임기 중간, 예. 중간선거인데요. 큰 선거입니다. 하원 다 바뀌고 예. 상원 3분의 1, 35명이 바뀌죠. 이게 애시당초 중간선거 시작될 때 미국 유권자들, 시민사회 관심이 트럼프가 얼마나 크게 지는가 이거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트럼프가 이 정치적으로 왕창 망하지 않냐 뭐 이걸로 시작됐거든요. 예. 일주일 놔두고 특히 지금 한 5일 놔두고서요. 예. 비슷하게 수준이 왔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이번 중간선거가 물론 중간선거에는 집권당에 대한 이 유권자들의 그 평가 이전에 벌써 그 야당에다 표를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저도 뭐 한 30년 투표를 했는데 예, 예. 저도 중간선거에는 꼭 야당 표에다가 쪽에. 주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꼭 중간선거 전에는 이 여소야대가 됩니다. 하원은. 근데 보십시오, 이번에요. 이게 오바마 때 첫 중간선거 때 65석으로 졌어요. 그 인기 많았는데 그렇게 중간선거 때는 여소야대로 돼버리는데 요번에 볼 때에는 지금 그 199석이 공화당의 안정석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170석이 안정이 된다 그랬는데 예. 200석이 민주당 안정석. 지금 35석 가지고서 양쪽에서 갖고 가는데 예. 여기서 한 20석밖에 민주당이 못 갖고 간다. 지금 한 4일 놔두고 이렇게 왔으니까요. 예. 박빙이라고 볼 수 있죠. 점점 좁혀진다. 예. 이렇게 볼 때 참 미국 선거 신기하다. 예.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정말 뚜껑을 까봐야 될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예. 예. 앞서 대표님께서도 이런 중간선거 때는 나도 야당에 표를 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근데 공식입니다. 네네. 이유가 좀 따로 있는 겁니까? 여소야대 형국으로 만들어지는? 워싱턴은 사실 대통령이 잘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힘만 갖고 하는 거는 아니죠. 예. 지금 워싱턴의 권력의 축이 의회와 백악관이 있는데 대통령이 독주하는 거를 보는 거에 대한 유권자들은 반드시 중간선거 때에는 의회의 견제의 힘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 훨씬 중간선거에는 상원이고 하원이고 야당이 약진하게 돼 있는 게 상식이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서울에서 미국 선거를 볼 때에 하원이 한 30석 이상 차이로다가 민주당이 이겼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대패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뭐 북미 관계는 답보 상태니 그렇게 보는 게 그렇게 맞지 않다. 뭐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중간선거 때는 여소야대 형국으로 만들어지는데 또 다음 이제 재선 때는 또 이제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저희가 미국의 어떻게 봐야 되나요?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예. 바로 재집권하려고서 캠프를 만듭니다. 트럼프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때 시작할 때는 나는 미국의 소문난 대통령, 잘하는 대통령은 난 포기했다 시작했죠. 아주 독특한 리더십인데 선거에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절대 다수의 백인들, 시골의 백인들의 세력을 만들어서 공화당으로 들어와서 공화당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방식대로 오니까 예. 물론 중간선거에서 많이 지는 게 예. 트럼프도 2020년 재집권에 유리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중간선거를 통해서 내 고정 기반을 고정화시키고 지지 기반을 고정화시키고 이걸 확대하는 그 순간에서 내가 다음 대통령 무엇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겠다. 예. 요 공식대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전략
기반을 만들고 기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예. 봅니다. 그 어제 CNN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좀 우세하다, 이길 것으로 해서 점쳐진다 이렇게 물론 여론조사입니다. 뭐 다른 또 보수 언론도 다른 식의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던데 그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샤이 보수층이 좀 있는지 이번에 투표율, 그러니까 젊은층도 많이 투표장에 갈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되게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투표율이 높으면은 진보 세력들, 민주당이 유리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의 투표율이 보통 때 중간선거에 비해서 한 15% 이상 높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전의 거를 생각할 때에는 민주당이 유리하겠지. 그러는데 그렇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이제 샤이 트럼프라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을 보고 대놓고 나 트럼프 지지한다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표심이라는 거는 지금 유권자의 다수가 백인이 좀 위축됐고 아메리카 퍼스트라 그러잖아요. 미국 우선주의가 맥혀가지고서 미국의 시민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놓고 트럼프는 지지하지 않지만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것. 이게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그걸로 대통령이 됐거든요. 나타났잖아요. 그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번에 높아지게 예상되는 투표율에 대부분은 샤이 트럼프 표다, 샤이 예. 트럼프 표다라고 전망되는 게 그런 이유여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폐지하겠다라는 발언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그럼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전략적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트럼프를 쳐다보는 트럼프가 지금에 와서 아무리 이민자들 소수계들한테 좋은 얘기를 선거판에 한다 그래가지고 별 재미가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보고 정치판에 나온 많은 유권자들의 생각은 이 이민자에 대한 반대하는 반이민자 정서가 깔려 있거든요. 지금 중남미에서는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미국으로 오겠다고 올라오고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 샤이 트럼프 이 예. 지지층이.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명쾌하게 또 이야기를 그렇죠. 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시원하게 숨겨진 트럼프 지지자들을 설레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볼 때에는 계산된 발언이다. 저는 이 발언은 이번 선거판에 트럼프에게 굉장히 큰 플러스로 작용을 할 거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헌법에 명시된 내용하고 또 행정명령, 그러니까 행정명령은 할 수 있지만 이 헌법까지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치 다르고 실제 법 집행하는 거는 다르죠. 이건 뭐 다른 세상에서 온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보면 그걸 알고 그렇죠. 있음에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서 미국이 어려워졌으니까 미국을 살리려면은 백인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해야겠다. 이게 이제 와인 내셔널리즘, 백인 우월주의자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숨죽이고 법망을 피해서 있던 인종주의자들이 씩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집단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레오 아치스트라든지 KKK라든지 이 아주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나오니까 거기에 약간이라도 동의하는 저소득층 그 이 저교육 수준에 있는 예. 다수 백인 유권자들이 지금 확 트럼프를 보고 오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번 중간 선거 때 트럼프는 공화당을 자기 당으로 만든다. 이게 트럼프의 목표라고 봅니다. 그 지난달 말에 있었던 이 폭발물 소포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 네. 관련해서 유대인 회교당 교회당의 그 총격 사건 뭐 이런 것들 글쎄요 저희 우리나라로 보면 이게 엄청난 정치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잖아요. 이 선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미국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고 이게 표심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두 가지로 좀 예. 설명이 되는데요. 예. 사실 이런 사건에 대한 거는 다른 나라의 눈으로 봐가지고서는 진짜 미 국내 정치적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철저하게 이런 거는 미국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예. 미국에서는 대형 사건이 나면요. 책임과 원인은 별로 나중에 나옵니다. 어렵다, 큰일 났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수습하고 복구하고 희생자를 돌보자. 이런 정서로 갑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히 큰 사건입니다. 예. 교회에 들어가서 11명이 죽여버리는데 예. 그리고 정적들에게 보낸 소포 사건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상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거판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민주당은 이거를 선거용으로 갖고 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큰 그 반응이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양 당에다 별로 큰 영향을 못 주고 있다라고 보고 그런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럼 이번에 트럼프가 공화당을 장악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보통 이제 이런 중간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있어서 대통령이 경제 분야를 좀 많이 강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 미국 시민으로서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시기에 좀 결과가 좀 어떤 식으로 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절반 이상 트럼프의 선전의 조건은 경기 문제입니다. 뭐 완전 고용 수준의 실업률.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 실업률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표심이 작용을 할 때에는 이 앞으로 좀 기대를 하게 되죠. 그쵸. 그렇게 볼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년 동안 지금 자기가 정치적인 기반을 만드는 거에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표심이 볼 때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하원에서 트럼프가 자기 사람을 공화당의 후보로 내세우는데 공화당의 경선을 통해서 나온 후보 38명 중에 34명이 트럼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트럼프당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럼프당을 가지고 공화당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되고 실질적으로 공화당을 소유하면서 재집권을 간다. 그리고 만일에 선거에서 대중이 볼 때에 공화당이 이기지 못했다고 할 때에는 이 선거의 책임은 폴 라이언하고서 미치 매코넬이라는 기존의 트럼프를 반대했던 공화당 주류들이 갖고 가게 돼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계산에서 왔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 끝나면은 트럼프는 완전한 공화당의 오너십을 갖는다. 예, 지금서부터 이거는 거의 결정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 미국의 중간 선거가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최근에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11월 6일 중간 선거 결과가 우리 또 경제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 하나 예의주시할 때 분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남북 관계 이제 다음 주 9일인가요? 그때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도 열린다고요.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미국 사람들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는 예. 한국의 매체에서 미국의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한국과의 관계, 미국,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하는데 사실 미 국내 정치, 특히 선거에는 외교 정책에 관한 부분이 영향을 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현지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 저희가 예.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예. 근거가 없죠. 마이너 이슈고 관심이 없죠. 미국 시민사회는. 예. 그런데 단지 이 권력에 있어서는 저는 트럼프가 선거에 선전한다.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이 얼마나 의석을 많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트럼프 아닌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얼마나 선전하는 게 선전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럼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까지 온 거에 대한 더욱 씩씩해진다고 봅니다. 다만 속도는 이완되죠. 이제 의회하고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묻고 따지는 거를 촘촘하게 할 테니까 한 가지 제재를 풀려면 이제 의회에서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미북 관계는 속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방향이 옳았다라는 거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도 북한 문제만은 핵실험 더 이상 하지 않느냐, 장거리 미사일 우리 위협인지 없지 않느냐, 굉장히 쉽게 어필했어요. 지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대도시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엔조이하는. 현실적 위험이 좀 사라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그 느끼는 사실이고. 거죠. 예. 그래서 방향은 맞았다고 해서 가긴 가는데 속도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외교 문제가 선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이렇게 트럼프가 사실 한 번씩 발언을 하잖아요. 북한과의 협상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아주 좋은 관계다.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이제 한국 입장에서만 유독 좀 조명이 되는 부분인 건지 미국 내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겁니까? 미국에도 뭐 그 주류 사회의 가장 큰 뉴스거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단독으로 챙기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뉴스 중간에서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기가 막히게 써먹었죠. 그게 저는 앞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면에 있어서 좋은 아이템이고 이제까지 미국 뉴스 중심의 대통령이 쓰는 데에 있어서 북한 문제는 대단한 효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 대표님의 아까 앞서 저희들이 이제 소개하면서 직함을 재미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라고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이번에 이제 중간 선거에 우리
한인들 또 한인 출신들이 또 만약에 후보로 나오고 있는지 이 한인들의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미국 측의 어떤 위상이랄까요? 예,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정치적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도 좀 언급을 해주시죠. 예. 미국은 다인종 사회입니다. 예. 각 인종이 정치인의 꽃은 연방 하원 몇 명이냐가 각 인종별의 정치적 힘의 바로미터인데 250만 이상 한인 맞습니다. 그러면 한 2명 내지 3명은 연방 하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한인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이번에 한 6분이 경선에 나왔다가 지금 2분이, 3분이 후보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중에서 2분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하고 뉴저지에 있는 2분이 지금 박빙입니다. 대도시에서 부는 반 트럼프 바람에 의해서 공화당 지역이 민주당으로 들어가는데 잘 올라탔기 때문에 뉴저지에서 하는 2세 한 분이 50-50으로 지금 제일 관심에 초점이 되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영킴이라는 여자분이 공화당 후보로 나왔는데 이분도 원래는 선임이 LA에서 대도시에서 부는 반 트럼프 바람에 겁을 먹어가지고 예, 그 공화당 지역에 오래 했는데 공화당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 같은 우려가 되니까 현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후임으로 한인 분이 캔디데이트 됐는데 생각보다 캘리포니아에서 보는 반 트럼프 바람이 약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쟁력을 유지해가지고서 예. 지금 굉장히 가능성도 있고 잘하면 두 분이 저 한인 연방 의원이 되고 예. 이게 저 굉장히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좀 들렸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까지 김동석 재미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